코스피가 6천을 돌파한 지 하루 만에 6,300선마저 넘으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사상 최고치를 달리는 주식시장과 달리 대한민국 고용시장엔 씁쓸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도 남는 게 없어요. 어차피 아껴봤자 다 사라지니까. 주거비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돈이 나가기만 하거든요. 투자는 일상이 됐습니다. 2030도 그 중심에 서 있는데요. 그들에게 투자는 어떤 의미일까? 그 이면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25살 대학생입니다. 우리는 투자가 아닌 그들의 평범한 하루가 어떤 모습인지 먼저 들어봤습니다. 제 하루요? 저는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해가지고 보통 수업 30분 전에 집에서 나와요. 수업 가고 끝나자마자 바로 알바를 가고요. 알바 있는 날에는 한 11시까지 일하는 것 같아요. 또 없는 날에는 토익 학원 가고 또 뭐 자격증 공부하고 그러죠. 집에 오면 거의 12시가 넘어 있고 그때부터 과제 시작하면 새벽 1시, 2시 되거든요. 그러고 다시 다음 날도 똑같이 반복돼요. 근데 그렇게 살아도 남는 게 없어요. 학교 앞 월세가 당장 60, 70만 원이고 식비랑 교통비 다 합치면 생활비로 못해도 100만 원은 깨지거든요.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청년들은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 일상이 이어지는 동안 미래를 위한 준비는 멈출 수 없는 또 다른 지출이 됩니다. 더 막막한 건 취업 준비에도 다 돈이라는 거예요. 스펙을 쌓으라는 거는 끝이 없어요.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30에서 50만 원 나가거든요. 토익 시험 한 번 보는데 5만 원, 자격증 응시료에 면접 보러 갈 때 교통비까지. 당장 오늘 쓸 돈은 없는데. 쉴 틈 없이 흘러가는 청년들의 하루. 그러나 이런 삶이 경제적 여유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돈은 더 중요해지고 투자는 이미 일상이 됐습니다. 투자는 요즘 주변 보면 다 하잖아요. 저도 그냥 밥 한 끼 값만 벌어보자 생각이었죠. 공부하다가 머리 식힐 겸 앱을 켰는데 그날 딱 5분 만에 6만 원이 벌린 거예요. 제가 알바해서 6시간 동안 땀 흘려 받는 돈인데. 요즘 밖에서 밥 한 끼 먹으려면 기본이 10,000원이에요. 그리고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편의점 또 들리면 2, 3만 원 그냥 나가죠. 시급이 최저시급이라 10,000원 조금 넘거든요. 그럼 3시간 일해야 겨우 밥 한 끼 먹고 커피 마시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더 투자에 집중하게 된 것 같아요. 어차피 아껴봤자 다 사라지니까. 열심히 일해도 자산이 쌓이지 않는다. 예적금으로만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라는 거는 그 말 자체는 어느 정도 그 타당성이 있어요. 점차 뭐 지난 10년간 혹은 20년간 젊은 층에서 투자라는 거에서 관심이 늘어난 거는 맞고요. 충분한 노동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무지와 두려움이 합쳐져서 두 가지가 다 같이 영향을 미쳐서 청년 계층에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에게 투자가 아닌 다른 선택지는 있었을까? 사실 알바를 더 늘리는 것도 생각해봤고 예적금 같은 것도 생각해봤는데 어쨌든 당장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이니까 알바를 하나 더 하기엔 시간이 없고 예적금을 하기엔 그냥 돈만 묶어두는 느낌이 들어서 이외에도 뭐 청년 정책 같은 지원이나 장학금도 찾아보긴 했었죠. 여유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청년 정책. 이러한 청년 정책은 어느새 하나의 시대적 과제가 됐습니다. 등록금은 국가장학금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주거비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가장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청년 주거지원 정책 같은 거 진짜 많이 찾아보긴 했는데 조건이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서류상 1순위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선발된 적이 없어서 대체 이런 건 누가 지원을 받고 있는 걸까 싶긴 했죠. 주변 지인들도 선발된 적이 없거든요. 저는 계속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서 계속 돈이 나가기만 하거든요. 취업 지원금이랑 멘토링 프로그램 이런 게 있긴 한데 솔직히 잘 모르겠고 이게 정말 취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청년들을 위한 정책. 그러나 청년은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 이 간극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청년 정책의 근간이 되는 청년기본법이 시행된 건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 전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청년들한테 먼저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자립준비 청년이라든지, 그리고 고립운둔 청년과 같이 취약 청년들 대상으로 청년 정책이 막 시행되고 조금씩 좀 보편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으로 지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상 청년 정책이 굉장히 많다고 뭐 얘기하고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는 해요. 그건 사실이지만 분석을 해보면 청년들이 경험하는 아주 다양한 어려움들, 그런 거를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청년 정책의 이제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가운데서도 극히 일부만이 정해진 기준을 통과합니다. 그 결과 많은 청년들은 여전히 정책 바깥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청년 주거 지원 정책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의 주거 공간, 청년들에게는 절박합니다. 하지만 공급은 제한적입니다. 수요가 몰리고 경쟁은 치열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주거 로또라고 부릅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기도 합니다. 주거의 불안정은 취업 문제로 이어집니다. 2030 세대의 쉬었음 인구는 2022년 62만 2천 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5년에는 71만 7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이 일자리로부터 멀어지는 사이 청년 고용 정책은 줄곧 취업률과 실업률, 이 두 지표에만 집중해왔습니다. 통계가 담아내지 못하는 청년들의 삶,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 결과 청년들의 소득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저축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10년 전만 해도 중위소득 직장인은 8.3년을 모아야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시간이 약 14년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반면 전국 평균 정기예금 금리는 2.53%, 저축만으로는 주거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투자 수익은 달랐습니다. 20대의 평균 주식 수익률은 31.1%, 30대는 30.8%. 낮은 금리 속에서 청년들이 저축보다 투자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어하는 직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가고 싶어하는 직장에 가는 것이 이전보다 어려워졌다라고 느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가고 싶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쓰면서 어떤 기회비용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만큼 투자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그 자기 잃어버린 시간, 기회비용만큼 찾고 싶어 해요. 아르바이트를 늘릴 시간조차 없고 아무리 아껴도 돈은 쉽게 모이지 않습니다. 지원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청년들이 마주한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그 끝에 투자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투자라는 이 선택, 정말 선택이었을까요? 솔직히 완전한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돈은 없고 쓸 돈은 늘어나는데 투자 말고는 그걸 감당할 방법이 없다고 느껴져서. 뭔가 이제는 거의 필수인 것 같은 느낌? 투자는 청년들에게 현재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활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수익이 날 때는 이번 달은 조금 괜찮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맛있는 밥을 한 번 더 먹을 수 있고 가끔은 옷을 하나 더 살 수 있고. 근데 생활이 안정됐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미국 주식하면서 밤에 장을 보게 되니까 혹시 떨어질까봐 잠도 못 자는 날이 많아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것으로 인한 후유증이 있겠죠. 밤새 미국 주식하거나 밤새 코인을 하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잔다. 그 다음날 학교나 직장 생활이 어렵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는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문제는 이 선택이 만들어낸 불안과 부담을 누가 감당하고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이 불안의 책임을
개인이 모두 짊어지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 불안한 걸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책임까지 모두 저에게 있는 게 그게 좀 버겁긴 하죠. 실패하면 왜 그걸 했냐는 말부터 듣게 되잖아요. 제가 투자하는 걸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어린데 왜 벌써 그런 위험한 걸 하냐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이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어려움에 실제로 놓여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심적으로 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또는 사회가 조금 더 책임 있게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가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지금, 이 불안한 선택은 청년들이 현실 속에서 찾아낸 하나의 탈출구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청년들의 조급함을 말하고 투자에 매몰린 모습을 쉽게 비판합니다. 왜 오늘의 청년들은 근로소득이 아닌 투자소득에서 내일을 꿈꾸게 됐을까? 이 선택을 만든 것이 개인의 욕심인지, 아니면 노력만으로 넘기 어려운 사회의 구조인지, 어쩌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청년들의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을 강요하는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투자. 여러분은 왜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